자, 요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심상치 않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뭐 어떤 지역은 반토막 났네. 뭐 서울의 핵심 지역 어떤 아파트 단지 또한 심각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뉴스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망가지면 주식 시장도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부동산 시황이 좀 심상치가 않죠. 자, 뉴스 매체들에서는 계속 부동산 가격 폭락, 어떤 지역이 얼마 떨어졌네, 역전세난, 요즘 들어서는 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가지고 좀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계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에 발표된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를 보게 되면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수도권이 0.74% 한 주간 하락. 그리고 볼까요? 전국은 0.59% 하락이네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를요 실제 체감으로 생각하실 때는 곱하기 52주는 1년이잖아요. 365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52주를 곱하게 되면 대략적인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0.74에 50 곱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30, 얼마 나오죠? 엄청나게 심각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수도권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이건 계산하기 편하네요. 여기 52주 곱하면 심각한 전세 가격 급락이 있구나. 이게 체감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각해보면요. 아직 시작입니다. 왜냐? 지금 아직도 그 코픽스 금리가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도 않아 있고요. 금리는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부동산 조정장 온 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심각해? 그럼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좀 심각한 상황이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신 분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캐릭터처럼, 부동산 폭락하면 주식시장도 대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주식 시장에 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저의 할머니가 예전에 제가 머리털 굵어질 즈음에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그때 당시 할머니 경험일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 수십 년간 경험하신 것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한 대략 5년 정도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십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약간 시차의 차이는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한 2, 3년? 대략, 시차는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요 86년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함께 표시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특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 97년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등 이러한 때는 제법 긴 기간 조정장이 부동산 조정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식시장이 먼저 때려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뒤이어서 부진한 흐름이 마치 철근과 철강 제품을 가득 실은 트럭이 멈추고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 사례죠. 최근이라고 해도 15년 전 일입니다. 자, 2007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당시 보면요. 2000년 초반부터 이어졌던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주식시장 강세장이 2008년까지 지속이 됐는데 주식시장은 먼저 2008년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심각하게 하락했죠. 금융위기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견디고 견디다가 상승 흐름이 2009년 정도부터 해서 멈추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0년대부터 해서 2013년 연말까지 거의 한 만 4년 제법 오랜 기간 조정장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부동산 시장은 2014년부터 해서 돌아서기 시작한데 이 흐름이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가 최근에 2021년 상반기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먼저 또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그 후에 주식시장 후에 1년이 지난 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뉴스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후행하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요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뭐냐, 2010년 초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주식 투자 인구가 절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초중반 요때의 주식 투자 인구가 대략 400만 명대였습니다. 이거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식 소유자 현황, 요거 이제 예탁원에서 보도자료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2021년 기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면 1,300만 명이 넘죠. 아마 2022년 기준으로는 1,500만이 넘어가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3배 이상 개인 투자자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나 할까요? 자, 그런데 이게 2010년대까지의 분위기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부동산만 딱 했고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주식만 딱 하고 약간 이게 경계가 확실했습니다. 난 부동산 주식 다 했는데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2010년대는 명확했습니다. 구분이. 자, 그러다가 2020년대 들어서 동학개미 운동 속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도 돈 조금 벌었다 부동산 사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서 서로 커플링 되었다라고나 할까요? 복잡해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가 2020년대 병행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과도한 비투,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분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샀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도 사고 주식도 투자하고, 내가 갭 투자로 샀는데 전세 보증금 올랐네, 이거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골치 아픕니다. 이 빚이, 부채가 얽히고 얽혀 있어요. 전세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합리적인 임대 제도가 이게 좀 골치 아픈 사회적인 문제를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폭락하면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 아파트 폭락해서 사람들이 이거 뭐 현금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뭐 역전세난까지 벌어지면 세입자가 돈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내가 그 세입자 돈으로 주식 사놨는데 일단 팔고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대출금리 올라갔잖아요. 이자 비용 감당 안 돼서 어쨌거나 주식을 팔든 아파트를 팔든 양쪽을 다 팔아야 되는데 어떤 곳이든 급하게 팔아야 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안 돼요. 주식은 거래가 되는데 개별 종목 단위에서 어떤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원인으로 아파트 폭락이나 역전세나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너무 관대한 영끌과 비투였죠. 제가 왜 너무 관대한 영끌과 비투라고 약간 돌려까듯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여러분들 증시 토크를 오래 보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댓글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또는 재작년부터 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너무 과도한 비투 쓰지 마라. 너무 빚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대하게 생각한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댓글에 많이 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부채 안 끼고 언제 부자 되냐. 뭐 사다리 차버리라는 거냐. 그런 거 보면서요. 섬뜩했습니다. 와, 이거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면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대신에 주식시장에는 조건부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선행하기 때문에 먼저 두들겨 맞았죠. 주식시장이 먼저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폭락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이게 뭐 내년에도 또 영향을 준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이 급락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할 텐데, 먼저 선행을 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저가 매수세가 만만치 않게 유입이 될 겁니다. 급한 사람이 투매하는 거를, 고마워. 이렇게 싼 값에 던져줘서 하면서 주워 담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지금 2020년대의 초반에 주도권을 뺏긴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는 좀 팔긴 했습니다만 그 중요한 주도권 탈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생각 외로 아파트가 폭락하든 뭐하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거 뭐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졌네? 혹은 이번 달에 좀 많이 아파트 시장이 빠졌네? 그러면 살짝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꿀렁 한 요 정도가 2010년대는 영향이 있나 하고 지나갔던 게 꿀렁하는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꿀렁하는 게 사람들이 염려하듯이 우와 하는 이러한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견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요 개별 종목 단위에서 이유 없는 급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봐봐요. 개별 종목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아파트 갭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병행을 했어. 그런데 세입자가 빨리 돈 주세요, 보증금.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안 팔려. 그러면 주식을 급하게 팔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개별 종목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황 하고 급매물들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는 겁먹어야 돼요? 아니죠. 주식시장에 오래 계시고 합리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쫓기는 입장의 투자가 아닌 여유 있게 기다리는
투자자, 예,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달려오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신,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는 없다고 하죠. 앞에서 달려올 때는 참 아유 못생겼네 하지만 막상 멍 때리다가 잡으려고 하면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그 카이로스 말입니다.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때문에 증시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그 공포심을 오히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깊은 주제, 증시톡 그 주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주제로 이번 달 말 12월 30일 금요일에 정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송년 세미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달 말일 정기 세미나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해놓으세요. 구독하신 분이 또 구독 누르면 구독 취소되니까 구독이 취소된 것 같은데 그러면 확실하게 구독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